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교계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발대식을 열고 전국 차량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백석 쿰캠프가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2025 목회 트렌드 세미나를 열고 교회를 떠나는 3040 세대를 붙잡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이 혼란 전국 속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는데요.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선 시대착오적 망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주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폭동 사태는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이들은 단순 중계방송을 넘어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심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있었습니다. 전 목사는 폭동 전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서부지법으로 모이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이 뜨거워지면서 개신교계에선 그간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깎아내린 전 목사와의 관계를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과 감리교 시국대책 연석회의는 시국기도회를 열고 폭력 사태를 선동한 전 목사와 일부 기독교인들의 극우적 행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폭동을 일으킨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무리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망동으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교회의 모습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선봉의 자리에서 역사에 헌신했던 교회는 계엄정당과 구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오히려 시민들과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구구 개신교는 윤석열을 이 시대의 예수라 선포하고,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기도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간구했습니다. 이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한 뼘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지킬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한편 이날 시국기도회에는 당초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이 공동주최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교단 내 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의 반발에 막혀 결국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교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최근 성명에서 소위 목사라는 전광훈이 가짜뉴스에 근거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전광훈과 절연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전 목사의 출교와 제명을 촉구하며 전 목사가 근거 없는 막말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자극한 것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신앙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22일 부산 세계로교회 가덕 비전센터에서 국민기도대회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전국 차량 대행진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는 지난 주말 부산 서면에서 열린 국가 비상기도회에
자체 추산 3만 명이 참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서울로 이동해 국회의사당 앞을 포함한 곳곳에서 차량 대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교를 맡은 세이브 코리아 소년부 대표는 한국 교회가 정도를 갖고 나아가면 교회가 부흥하고 젊은이들도 교회로 와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써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될 거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깃발과 시트지 등 물품을 전달받은 445대 참가 차량은 23일 오후 3시 서울 곳곳에서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비폭력 원칙을 지키고 각종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계절 캠프만큼 재밌는 게 없죠. 백석쿰 캠프가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한데 모여 시를 써내려 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곱씹어 새하얀 종이 위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싱글벙글 소리가 늘 먼저 번길에 빙글빙글 공주가 탈 것 같은 회전목마.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본부가 진행하는 백석쿰 캠프의 시집기 프로그램. 개구쟁이들도 이날만큼은 시인이 되어봅니다. 제가 옛날에 키가 작고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놀러 갔었거든요. 롤러코스터도 타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쉬움도 같이 썼어요. 이번에는 조종복을 입어보며 하늘을 나는 꿈을 펼쳐봅니다. 올해 운영을 시작한 백석대 공군 학생군사 교육단도 참여해 아이들의 직업체험을 돕습니다. 옷 입어보니까 뭔가 약간 조종사 된 느낌도 들어갔고 약간 진로에 대한 것도 생각해봤는데 조종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기분도 좋고 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쿰은 일어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백석쿰 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백석대의 인성캠프입니다. 인성교육부터 진로 찾기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이번 겨울 캠프에는 독서와 문화예술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백석대 기독교박물관의 실감 미디어실과 현대시 전문 박물관인 산사현대시 백년관 등 대학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자원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저희 백석대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에스파이푸스 인성교육을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의 책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7회 캠프에서는 저희 대학에 갖고 있는 고유한 교육적 자원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캠프 기간 내내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이끄는 재학생 쿰장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학기 중은 물론 방학까지 매주 교육을 받고 일주일간 합숙 훈련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쿰장들은 오히려 아이들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쿰장님들끼리 먼저 친해지고 우리 아이들 손을 꼭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나의 신앙심도 채우고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기를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동 캠프는 20일부터 22일까지, 23일부터 이틀간은 청소년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29년간 함께 해온 쿰캠프. 꿈을 찾아가는 백석쿰 캠프의 여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시대에 성도들을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2025 목회 트렌드 세미나를 열고 교회를 떠나는 3040 세대를 붙잡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기독교 인구. 2010년과 비교하면 교단별로 많게는 80만 명 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2025 목회 트렌드 세미나를 열고
교회를 떠나는 3040 중간 세대를 붙잡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장 목회자이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공저자인 김영수 박사는 타교단에 비해 기장은 교인 수가 적다며 다음 세대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교단은 같은 기간에 피크 대비 40.3%가 줄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지금 저희 교단 지금 현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총회도 기장은 지금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하실 때가 아니라 기장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를 저희가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입니다. 김 박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시대에 설교는 더 이상 교회로 이끄는 요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선 교회 학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와 중간 세대를 모두 붙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 재정을 아낄 때가 아닙니다. 기장은요, 다음 세대 교회 출석 수가 없거나 10명 미만인 교회가 51.4%예요. 3040 세대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반드시 끌어내셔야 되는 게 3040이에요. 3040이 중요한 이유는 요즘은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3040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개신교를 포함해 제도 종교를 떠난 3040이 무속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점을 보는 이들을 다시 교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3040 성도 비율이 높은 김포 두란노 교회의 경우 교회 내 돌봄 카페를 만들어 문턱을 낮춘 결과 개척 4년 만에 성도가 800명이 넘는 등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문턱을 낮춘 이후엔 교회가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소개됐습니다.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뭔가를 그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게 해야 돼요. 이 밖에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을 위한 주중 모임을 강화하고 교회 내 미혼 모임을 운영하는 방안도 3040 세대 견인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방미 3일차인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 기도회를 시작으로 취임식, 취임 축하 무도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목사는 혹한으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캐피탈원 아레나에서 지켜봤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스트라이트 무도회 행사에 참석해 각계의 국제 인사들과 만나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주지방권사회가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사역 방향과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전주지방회장 이병성 목사는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권사님들이 되길 바란다며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임정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노력하겠다며 비전과 다짐을 전했습니다. 전주지방권사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한편 전주지방권사회는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 선교와 봉사사역에 헌신하며 지역 교계에 귀감이 되는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창립 34주년을 맞았습니다. 종로구 YMCA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생존시 신장기증인 리빙도너 40명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 패밀리 30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생명나눔 34년, 사랑으로 잇는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릴레이 장기이식에 기여했던 이들의 감동적인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122만여 명을 모집했고
장기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존시 신장이식 결연 사업 등 생명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신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 행위를 일으킨 혐의로 총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친 결과 총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9명, 특수공무 집행방해 12명, 공용 건물 손상 1명, 공용 건물 손상 미수 1명 등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 지목된 가운데 하루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오가는 인천공항의 조류 퇴치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문 제작한 음파 통제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2km가량 원거리에 있는 조류도 퇴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음파 통제기는 국내에 단 한 대뿐입니다. 인천공항 야생동물 통제대는 포획할 수 없는 황조롱이 등 천년 기념물의 경우 몸에 묻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페인트 비비탄을 사용해 퇴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레이저빔으로 쫓는 방법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객은 28일 오전, 귀경객은 30일 오후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10일이며 이 기간 원활한 소통 정책과 대중교통 수속력 확대, 교통사고와 기상악화에 대비한 대응책이 강화됩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 6곳 국제공항 출발 기준으로 총 13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봤다고 현지 시간 21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한 작가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12.12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했는지를 떠나 그것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시민들은 한밤중에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는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미국판 출간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강의 작품이 한국의 권위주의적 과거사를 다루고 있다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12월 이후 작품과 현실의 연관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여권상의 성별을 선택하는 절차에서 남성과 여성을 제외한 제3의 성 항목이 사라졌다고 미 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을 통해 남성과 여성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남성과 여성만 표기하도록 X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간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인 20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는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 무역대표와 협의해 미국 법전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2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은 일단 조건부로 멈췄지만 반대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오히려 포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인의 제재를 해제하자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서안지구를 향해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 보안군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서안지구 북부 도시 제닌을 공격해 최소 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공기가 매우 탁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2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시국을 초래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교계 내 입장이 점점 갈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쟁에 휩싸이는 가운데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합심하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